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홍더발 이슈 이거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요. 어제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을 마치고 어제 네. 이제 개장을 한 상태니까 이제 다행스러웠던 것 자체는 홍다발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휴 초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왔고 그 이후로 해외 시장 자체는 이틀 동안 열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어제 맞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홍다발 이슈하다가 또 미국 FMC 불확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잡기는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홍다발 파산설 이슈 자체가 좀 크게 부각이 좀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됐는데 일단 뭐 어제 정도로 봐서는 거의 악재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 내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두 가지 이슈, 하반기 때 큰 이슈 자체가 9월달 미국 FMC 이슈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예. 일단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어느 정도 그 일정은 좀 잡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마 10월달에 FMC 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시장에서는 11월달 정도에 페이퍼링 시행될 거라는 쪽까지 시장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된다 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하반기 때 시장 영향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다발 이슈 자체는 약간 좀 취를 좀 전개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네. 지금 뭐 이자 지급 이달 말도 있고 10월 달도 있고 어떻게 구조적인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시장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어제 이제 두 가지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 내지는 해소가 좀 됐다.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상당폭 하락이 좀 나왔어요. 네. 거의 뭐 30% 정도가 하락이 좀 나왔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현물에서 5,7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여기다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중국 시장도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중화권 증시도 전반적으로 대만 증시라든가 홍콩 항생 지수라든가 네. 그리고 실질적인 홍다그룹 주가 자체도 장중에 거의 뭐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종가는 한 17% 정도 네, 상승으로 네. 끝났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이 미치면서 시장이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좀 마감이 좀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보게 되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좀 상대적으로 컸어요. 막판에 좀 더 밀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 수급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현물 매수가 유입이 됐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 투자가들 500억 매수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 8월 24일 이후로 근 한 달 만에 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닥 시장이 빠졌다는 것 자체는 연휴 5일 기간 동안에 집중됐던 신용 물량 자체가 앞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5일 동안에. 예, 왜냐하면 최근 예, 예. 신용 이슈가 장과 25조 정도 되기 때문에 5일 동안에 단계적으로 하루하루 나와야 될 부분 자체가 연휴 기간 때 몰던 부분 자체가 앞에 안 팔았던 사람이 어제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보면 종가가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끝났어요. 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양봉인데 코스피는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신용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이슈 자체는 어제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난 그렇군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인 충분히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외국 투자가 이제 5,600억을 샀으니까 어떤 업종을 좀 샀나 본다면 일단 화학 업종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렇군요. LG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 화학 업종을 좀 많이 샀고 네. 그다음에 전기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중심의 제약, 그다음에 운수창고, 대한항공 중심 운수창고 업종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이제 매수가 유입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제 상당히 좀 괜찮았던 부분 자체는 어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원 넘게 급등을 하면서 작년 9월달 이후인가요?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이제 종가상으로서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1,176원까지 밀렸으니까. 죠 예. 그래서 어제 환율이 급등한 국면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국내 시장에서 현물 쪽에서 매수를 했다.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오름세가 진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수급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되네요. 일단 어제 업종으로 따지면 방어적인 쪽에 통신업종이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LG약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화학업종이 상승이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이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가 여행수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하락했던 것들이 상당히 컸던 것 자체가 네. 철강 쪽입니다. 그다음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헝다그룹 자체가 불확실성 완화가 좀 됐지만은 예. 파산까지 가지는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쪽으로 그렇죠. 이어지지 네. 않겠는가. 중국 쪽의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철강이라든가 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9% 빠졌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제 전체 시장의 특징은 중국의 경기 민감 업종의 뚜렷한 하락이 좀 눈에 띄었고 네. 일부 제한적으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특징 종목을 몇몇 종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LG화학이 어제 오래간만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밀리다가. 어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LG화학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어제 8% 넘게 상승을 했는데 뭐 그동안 이제 GM의 배터리 이슈 때문에 GM과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GM의 배터리 공급을 재개한다 그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팔렀네요. 그렇죠. 이런 배터리 업체들 여러 가지 품질 논란이라든가 이슈에도 때문에 약세를 보였던 부분인데 일단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딱 80만 원 정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할 이슈가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들 어제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음봉으로 끝났어요. 뭐 셀트리온도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끝났고 셀트리온 제약만 양봉으로 끝났는데 네. 어제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미국의 셀트리온 USA라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 신속 진단 키트 약 7,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진단 키트. 그렇죠. 공급 시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로키라노의 코로나 치료제가 식품 안정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두 가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치료제로서. 예. 예. 뭐 어제 이제 고점에서는 밀렸고 수급으로 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형제 매수가 유입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했던 재료 자체가 많이 알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로키라노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진단키트 부분 자체는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싸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화학업종 중에서 요즘 계속 지금 신고가 고점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롯데정밀학이죠, 있어요. 롯데정밀학인데 롯데정밀하고 이제 코릉인더가 계속 신고가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종목. 그렇죠. 네. 화학업종 내에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시세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고 얘기한 쪽인데, 그렇죠. 뭐 이 종목이 이제 여러 가지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왜냐하면 주력 제품이 초산이라든가 가속도사 부분 자체가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 강세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으면 제품까지 강세가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친환경 건축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셀룰러스 에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이 부분 자체도 친환경 관련 부분에다가 또 회사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셀룰로스 첨단 소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2차전지 관련 어떤 부분과 연계가 좀 되면서 실적 호전 플러스 상승이니까 주가가 지금 PR 기준에서 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만만하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이 신고가거든요. 요즘 신고가 추세가 전개되고 있는 종목들은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가는 것만 가는. 그렇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 쪽에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쪽인데 네. 내년도부터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30% 40%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 자체가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을 할 거다. 그렇던 부분이 반영이 좀 되면서 2차 전지 소재로 분리가 된다면 상대적 주가가 상당히 싸다. 이제 그런 또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철강주들은 많이 빠졌지만은 고려제강 같은 중성 종목들 중에서는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이거 수급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시장 자체도 뭐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밸류션 저평가 부분 자체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동화약품 주가도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하죠. 항바이러스 효과가 큰 망했네요. 그렇죠. 어제 뭐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근데 뭐 이 종목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샀더라고.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종목은 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동화약품은
개인 투자가들 중심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게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좀 알고 네,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제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강세했었죠. 네. 뭐 백신 접종이 늘면서 해외 특히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 상품이 탑승률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이판 같은 경우 추석 연휴 기간에 뭐 9월 18일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탑승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백신 접종이 늘면서 해외 여행이 좀 꿈틀거리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대한항공 중심으로 해서 부산 에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중국 헝다그룹의 그런 리스크 좀 어느 정도 좀 소급 적용이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 증시 오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상쇄가 되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바로 연결해서 금요일을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네.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고 끝났고요. 일단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좀 됐는데 네. 한 차례 약간의 어떤 영향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확대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파산이 간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국유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한간에 뭐 리먼 사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수면 위에 가라앉을 때까지 시장의 윗방향으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약간 부담은 되는군요. 네, 그렇죠.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악재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 해소가 될 맞아요, 거고 맞아요. 시장은 연휴 이후에 3,200포인트를 돌파할 거다 그랬었는데 거기서 헝다가 있을 줄 그렇죠. 몰랐죠. 혼다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기 때문에 약간 시기가 상승 전환하는 데는 약간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늦춰질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뭐 10월 정도 가게 되게 되면 헝다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큰 그림에서는 훼손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네. 3,100포인트는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장중에 한 30포인트 가까이 하락이 나왔지만 곧바로 회복이 좀 되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 영향의 확대는 제한적이다.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3,180 정도까지는 일단 낙폭과대 반등이고 3,200포인트 돌파는 헝다그룹과 관련된 어느 정도 가닥이 뭐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않겠죠. 수면 아래 가라앉을 때까지는 시장은 상승 전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 수준의 장이 3,180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어제 보면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헝다 이슈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네. 철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조선주라든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헝다 이슈 때문에 시장은 방향 하락은 하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일부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이게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약간 유리한 국면이라 좀 봐야 되겠죠. 원래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가치주, 우리 시장은 가치주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성장주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치주예요.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비중상. 그렇죠, 비중상. 근데 그다가 빅테크 관련 종목도 네이버, 그렇죠. 카카오. 근데 빅테크 관련 종목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슈 꺾였기 때문에 길적 반등이 안 됩니다. 상수세 끌고 가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어제 LG화학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네. 분할 이슈, SK이노베이션 분할 이슈 해소가 될 때까지는 의미 있게 주가가 끌어가기 못 가거든요. 기술적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본다 한다면 그래도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 예컨대 어제 급락이 나왔던 철강이라든가 네. 기계라든가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고 뭐 철강업종 같은 게 밸류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헝다 이슈 때문에 이쪽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당장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관련 종목들이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 구리 가격이 9,600불, 9,700불 돌파를 하다가 헝다 이슈 때문에 그렇죠. 9,000불 아래까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다시 이제 반등한 상태인데 구리 가격이 9,700불이라든 9,800불 올라서야지 가치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헝다 부분, 헝다 그룹의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상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등락 구간이다.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국면 쪽에서는 다시 이제
뚜렷한 수급의 주체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와 네네. 실적 성장 중성 종목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코스닥 시장이 약했던 부분 자체는 연휴 기간 동안에 5일 동안 몰려있던 신용 물량들이 앞뒤 추려가 좀 되면서 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벗어나거든요. 거기에서는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성 종목들이 오늘부터 좀 더 예.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관심은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IT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하업 종류에서는 NC 계열보다는 앞서 친환경 쪽. 친환경과 관련된 중성 종목도 중형주사 사이드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과 건자재,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 쪽이 제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뭐 요즘 영업무역이라든 관련 정보 투자자로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FNF라든가 의료 쪽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친환경 시장의 중심 자체는 2차 전지,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핫 이슈다. 핫 중심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관심주로 들어가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잠깐 이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수화학이었었는데 이제 언제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 9월 8일 날 해주셨고 목표가가 이제 36%에 가깝게 지금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자체가 어떻게 추가적인 전략이 있을까요? 예,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언급한 이유 자체가 포인트 자체가 실적 플러스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도 네. 두 가지 이슈, 이제 전고체와 그다음에 회사가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언급했던 주식인데 네. 일단은 요즘 가는 주식들이 더 가는 장세거든요. 특히 가는 주식 중에서 맞아요. 네. 저기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이 좀 되면서 이 종목도 이제 명절 전날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좀 되면서 고점 이후에 어제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 여전히 밸류 자체가 주가가 쌉니다. 회사 업황 자체가 주력 제품 자체가 알킬벤젤인데 네. 다른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가장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 회사 주력 제품인 알킬벤젠이거든요. LAB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도 2분기 때도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종목은 어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친환경 관련을 떠나서 주가 밸류로 딴다 하더라도 주가 많이 떴지만은 PER 기준에서 지금 4.5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가능하다.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한솔 케미칼이 신고가 나온 부분 자체도 이수화학과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항화 물질을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덧붙여서 올라온 그렇게 부분이거든요. 연결고리가 예, 있군요. 그래서 이수화학도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소재 관련된 항화물계 특허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삼성 SDI와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국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목표 주가 18,000원 도달했지만은 2만 원 훌쩍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충분히 조정권에서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당장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조정권에서 17,000원 이탈할 것 같지 않으니까 17,000원 정도 초반 쪽에서 관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접근해 보시고 목표 주가는 22,000원 내지 24,000원까지 예. 일단 단기적으로 2만 원이고 2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아마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보면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 도달 종목 이수화학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럼 오늘 장 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낙폭과도 약간 반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형주들이요. 약간 대형주 중에서 LG노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LG노텍하면 애플을 안색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네, 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무조건 낙폭과대보다는 일단 실적도 봐야 되고 모멘텀도 봐야 될 것 그것도 보고. 같은데 예. 일단은 LG노텍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에서요. 예,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잘 가다가 내려오는 이유 자체가 알다시피 애플 모멘텀 때문에 애플 네.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가 막상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혁신 없다. 예, 애플 제품의 특징 자체가 혁신성인데 맞아요. 예. 이번 아이폰 13 자체는 혁신이 떨어진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판매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지 않겠는가. 이제 네. 그것 때문에 미리 겁먹고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아, 근데 어떤가요, 실제로?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예.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전 판매를 보게 되게 되면 아이폰 12보다 판매량 20%에서 30% 정도 더 증가됐다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사전 예약 판매로 본다. 그래서 네네. 당초 예상보다 아이폰 13 판매 자체가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또 전망인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 모멘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주요 생산 기지가 베트남이라도 동남아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업체들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도 베트남 쪽에 주로 사업장이 있는데 베트남이 알다시피 코로나가 확산이 좀 되면서 일부 사업장들이 중지가 좀 되면서 차질이 생산 좀 차질이 있겠네요. 많이 발생하고 네. 있거든요. 경쟁사인 일본의 샤프 같은 경우도 주력 제품이 LG노텍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0월달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3분기. 9월 말 끝나면 이제 3분기가 끝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적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LG노텍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나온 증권사 전망을 보게 되면 네. 가이던스가 2,963억이거든요. 근데 시장의 전망치가 일부에서 3,142억 내지는 상당하네요. 3,179억이니까 예, 예.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높은 애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LG노텍이 분기 단위 3,000억이면 네. 최대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LG노텍이 이제 추세적으로 그 1조 원 정도의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로 바뀐 게 아닌가. 그 전에 실적이 등락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실적 그런 전망치가. 폭을 이제 많이 줄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네, 이제 주가 재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다른 여타 사업 부분도 좋지만 향후에 이제 뭐 현재는 강화 솔루션 사업 부분이지만은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 쪽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전장 사업 그렇죠. 흑자 전환하면서 네. 이 부분 자체가 중장기적 성장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과 더불어서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 종목 이제 가지고 나온 이 자체는 IT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저는 여전히 뭐 LG노텍이 탑이라고 보는 쪽인데요. 이제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삼성 이제 PR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3.3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8.2배 되는 네네. 수준이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4.8배인데 지금 디스플레이 쪽 확실히 꺾였거든요. 방 자체가. 그리고 패널 가격이 상당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LG노텍 주가가 지금 그 PER 다음이네요. 기준에서 6.5배 되는 수준입니다. 삼성 전기와 비교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삼성 전기는 13.7이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이 상대히 주가가 좀 싸다. 거의 2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삼성 전기보다는 LG노텍의 주가 상승률이 저는 훨씬 높다. LG노텍이 결국은 대형주 쪽에서 네. 가야지 다른 것도 따라간다.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다면 대형주 쪽에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LG노텍을 탑으로 보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매 전략은 21만 6천 원 정도에서 좀 접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아마 6월달 정도에서 아마 22만 원대 한번 언급했다가 24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그랬군요. 제가 했던 목표 주가까지 못 갔던 주식인데 다시 그 가격 끝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이 24만 5천 원 정도. 네. 그다음 손절 가격은 19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준호 운영력의 LG 이노텍 매수 가격 21만 6천 원, 그리고 목표가 24만 5천 원, 손절 가격 1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